감히 그 나라를 선택할 생각입니까? 새벽 2시 유럽 외교 채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체코 정부가 지금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27조 원짜리 원전 프로젝트를 두고 프랑스와 독일이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유럽이 해결해야 합니다. 후회할 짓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예정 4년이 17년으로 늘어났고 예산은 300%나 폭발했습니다. 미국? 30년 동안 단 한 기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회의실 구석에서 충격적인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50도 사막 한복판에서 4기 연속 완공, 8년 만에 끝냈고 예산은 5%만 초과했습니다. 건설 중단 이력? 제로였습니다. 당신들이 17년 동안 삽질할 때 이 나라는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감히 이 나라를 무시했습니까? 당신들이 이 나라보다 더 나은 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정치 논리 따위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록, 오직 숫자만을 믿은 한 남자의 피 말리는 27조 원짜리 승부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2시 37분. 전화벨이 정적을 깼습니다. 국제 발신자였죠. 유럽 외교 채널. 여보세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목소리가 나왔죠.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 나라를 선택할 생각입니까? 저는 3초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전화를 끊었죠. 끊긴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죠. 이 전화가 의미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국가 단위 인프라 투자 실무 총괄 데이비드 해리슨입니다. 댐, 도로, 발전소.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프로젝트들이었죠. 25년간 이런 결정을 해온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댐을 세웠습니다. 중동에서 도로망을 설계했죠. 동유럽에서 전력망을 재건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합니다. 기록으로 하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 하나만 켜진 어두운 사무실이었죠.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프라하의 밤이었습니다. 서류 상단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27조 원. 서명 하나로 움직이는 금액이었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30년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었죠. 전기.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죠. 스위치를 누르면 켜집니다. 콘센트에 꽂으면 작동하죠. 하지만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의 인공호흡기가 멈춥니다. 신호등이 꺼지죠. 난방이 중단됩니다. 통신망이 무너집니다. 72시간. 그게 한계였습니다. 72시간이 지나면 국가는 멈춥니다. 체코가 지금 그 위기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옆에 쌓인 보고서를 봤습니다. 빨간 경고 표시가 가득했죠. 체코 전력 수급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노후 발전소 가동률 82%. 30년 넘은 설비들이었습니다. 석탄 발전소 폐쇄 일정 2027년. 유럽연합 환경 규제 때문이었죠. 신규 전원 확보 계획 미정. 대안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겨울 최대 전력 수요 예측치. 현재 공급 가능량. 두 선이 그래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죠. 2025년 격차 5%, 2027년 격차 12%, 2030년 격차 20%.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이 부족합니다. 산업이 멈춥니다.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국가가 흔들리죠. 이건 미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원이었죠.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해가 지지 않아도 작동하죠. 24시간 365일 전기를 만듭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누가 짓느냐? 후보국 리스트를 펼쳤습니다.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하단에 하나 더. 한국. 처음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당연했죠. 유럽 원전의 상징이었으니까요. 56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술력의 본산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전을 상업화한 나라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말입니다. 프랑스 최근 프로젝트.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예정 공기 4년. 실제 완공 17년. 예산 30억 유로 예정. 실제 투입 110억 유로. 예산 초과율 300%. 미국은 어땠을까요? 지난 30년간 신규 원전 건설 실적. 제로. 원전 건설 기업 파산 이력. 웨스팅하우스. 제너럴 일렉트릭 원전 부문 매각. 3곳. 기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을 수 없었죠.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항목을 봤습니다. 국내 건설 실적 25기. 평균 공기 준수율 98%. 예산 초과율 5% 미만. 중단 이력 없음. 해외 실적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막에서 4기 건설. 일정 준수. 예산 통제.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책임지는 건 다르죠. 전기는 정책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답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강대국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왜 이 나라는 멀쩡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죠. 체코 에너지부 장관, 재무부 실무진, 외교부 라인, 그리고 기술자문단. 총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자력이라면 프랑스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원전은 프랑스입니다. 56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었죠. 회의실에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넘기고 있었죠. 재무부 실무자가 말했습니다. 미국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니까요. 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해리슨,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자력은 상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록으로 짓습니다. 실적으로 짓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불편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유럽과 미국의 원전 건설 기록을 보시죠.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발주처 핀란드 전력공사. 시공사 프랑스 아레바. 예정 공기 2009년 완공. 실제 완공 2023년. 숫자가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14년 지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어땠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예정 예산 30억 유로. 실제 투입 110억 유로. 초과율 267%.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예외 아닙니까? 재무부 실무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죠.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럼 프랑스 국내 프로젝트를 볼까요? 플라망빌 3호기. 예정 공기 2012년. 실제 완공 2024년. 12년 지연. 예산 초과율 320%.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외교부 라인이 물었습니다. 희망을 찾고 싶었던 거죠. 저는 미국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 실적입니다. 스크린에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0.
제로였습니다. 30년간 단 한 기도 짓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 파산 신청. 2017년 3월. 보글 원전 프로젝트 중단. VC 서머 원전 프로젝트 취소. 기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을 수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입니다. 원전을 짓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30년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 경험이 사라집니다. 노하우가 끊기죠.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상식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표가 떴습니다. 국가별 원전 건설 현황. 프랑스 진행 중 1기 17년 소요. 미국 진행 중 0기. 그리고 마지막 줄. 한국 지난 10년간 8기 완공. 평균 공기 6년. 예산 초과율 5%.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판은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 숫자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도감은 사라졌습니다. 불안이 자리 잡았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17년. 300%. 연기. 강대국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검색창에 한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한국 원전 건설.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확인 차원이었죠. 기록만 보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한국 원전 건설 이력. 1978년 고리 1호기. 1983년 고리 2호기. 1985년 고리 3호기. 연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끊김이 없었죠. 1995년 영광 5호기. 2005년 신고리 1호기. 2016년 신고리 3호기. 2019년 신고리 4호기.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25기. 40년간 25기를 지었습니다. 평균 1년 8개월마다 한 기씩이었죠. 다음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건설 기간. 고리 3호기 56개월. 영광 5호기 62개월. 신고리 3호기 68개월. 평균 5년에서 6년. 예정 공기를 확인했습니다. 초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중얼거렸습니다. 예산 항목을 열었습니다. 신고리 1호기 예산 집행률 102%. 신고리 2호기 예산 집행률 98%. 신고리 3호기 예산 집행률 103%. 5% 안팎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프랑스는 300% 초과했습니다. 미국은 아예 짓지 못했죠. 그런데 한국은 5%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5기 연속이었죠. 중단 이력을 검색했습니다. 공사 중단 없음. 파산 없음. 소송 없음.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죠.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반복되는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노하우였죠. 경험의 축적이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항목이 보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발주 2009년. 착공 2012년. 1호기 완공 2020년. 2호기 완공 2021년. 3호기 완공 2022년. 4호기 완공 2024년. 8년. 사막에서 사기를 8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예산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금액 200억 달러. 최종 집행 205억 달러. 초과율 2.5%.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기온이었죠. 모래폭풍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환경이었죠. 그곳에서 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프라하의 야경이 보였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틀렸을 수도 있어.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원전 건설 기록 전체였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프랑스와 미국의 기록을 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를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표가 떴습니다. 한국 원전 건설 실적 25기. 평균 공기 6년. 예산 초과율 5% 미만. 중단 이력 없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국내 기록만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막 환경. 4기 연속 완공. 일정 준수. 예산 통제. 재무부 실무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막에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50도 기온입니다. 모래폭풍이 부는 곳이죠. 물 공급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곳에서 원전을 지었다는 겁니까? 사기를요? 8년 만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17년을 허비했습니다. 한국은 사막에서 8년 만에 끝냈습니다. 스크린의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라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낯선 선택 아닙니까? 유럽은 유럽끼리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강대국들이 멈춘 동안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속된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모두가 믿었던 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불가능한 곳에서 해낸 나라. 사막에서 지은 원전이라는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해리슨, 한국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있습니다. 재무부 실무자가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은 너무 낯선 선택입니다. 유럽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외교부 라인도 가세했습니다. 국내 기록과 해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국에서 잘 짓는 것과 타국에서 짓는 건 별개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책임 있는 우려였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기술 자문이 말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과 협력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유럽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회의실에 동의가 번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혹시 내가 틀렸나? 생각이 스쳤습니다. 숫자에만 매달린 건 아닐까?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죠. 책임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완벽한 기록은 믿음이 아니라 검증을 요구합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내 기록은 참고일 뿐입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진짜 시험되는 타국입니다. 타환경이죠. 타규제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합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원전을 지은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죠.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단 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한 곳이 중요합니다. 클릭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위치 아부다비 서부 사막지대. 발주 2009년.
낙찰자 한국전력 컨소시엄. 재무부 실무자가 물었습니다. 사막이라고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막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사막 지형 사진이 떴습니다. 끝없는 모래였죠. 연평균 기온 40도입니다. 여름엔 50도를 넘습니다. 모래 폭풍이 연중 부는 지역이죠.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물은요? 담수화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원전 냉각수 확보 자체가 과제였죠.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원전을 짓기 가장 나쁜 장소였습니다. 외교부 라인이 말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원전을 짓겠다고 했단 말입니까? 도전이 아니라 무모함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찰 과정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2009년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경쟁자가 있었죠. 참여 기업 목록이 떴습니다. 프랑스 아레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도시바, 한국전력. 모두가 프랑스를 예상했습니다. 중동 원전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미국과 일본도 강력했죠. 재무부 실무자가 물었습니다. 결과는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요? 200억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사기 건설 조건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스크린에 계약 체결 날짜가 떴습니다. 2009년 12월 27일. 믿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저도 당시 의아했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지었습니까? 사막에서 원전을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건설 일정표였습니다. 2012년 착공, 2020년 1호기 완공, 2021년 2호기 완공, 2022년 3호기 완공, 2024년 4호기 완공. 숫자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8년입니다. 사막에서 사기를 8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산은요? 재무부 실무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예산 집행 내역을 띄웠습니다. 계약 금액 200억 달러. 최종 집행 205억 달러. 초과율 2.5%. 프랑스는 유럽에서 300% 초과했습니다. 한국은 사막에서 2.5% 초과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의심은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책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통하는지 말입니다. 스크린에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곳에서 해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상식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사막에서 원전을 짓는다는 건 무모함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뒤였죠. 회의실에서 보여준 자료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더 깊이 봐야 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상세 자료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죠. 끝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지평선까지 모래뿐이었습니다. 건설 환경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연평균 기온 섭씨 40도. 하절기 최고 기온 섭씨 52도. 모래폭풍 발생 빈도 연 120일. 습도 10% 이하.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철근을 용접한다. 상상이 안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물 공급 문제였습니다. 원전에는 냉각수가 필수입니다. 엄청난 양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막입니다. 담수가 없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하루 생산량 14만 톤. 건설비만 5억 달러였습니다. 이 환경은 원전을 거부하는 땅이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국제평가 기록을 열었습니다.
2009년 입찰 당시 언론 보도였습니다. 바라카 프로젝트 사상 최고 난이도. 사막 환경, 원전 건설 최악의 조건. 전문가들 성공 가능성 회의적. 프랑스 원전 전문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 무모하다. 미국 컨설팅 보고서도 있었죠. 공사 지연 불가피, 예산 초과 예상 50% 이상. 모두가 실패를 예상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죠. 입찰 참여 기업 평가를 받습니다. 프랑스 아레바 중동 경험 보유, 최유력. 미국 지휘 기술력 최고, 유력 후보. 일본 도시바 아시아 경험 풍부, 가능성 있음. 한국 한전 경험 부족, 가능성 낮음. 한국은 후보에도 없었어. 입찰 결과 기록을 펼쳤습니다. 2009년 12월 27일. 낙찰자 한국전력 컨소시엄. 계약 금액 200억 달러.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가 충격받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바라카 원전 수주 성공. 프랑스 미국 제치고 역전승. 예상 밖 결과에 업계 술렁. 저도 기억났습니다. 2009년 그 뉴스를 봤었죠. 운이 좋았나 보다.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공정 진행 기록을 열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죠. 2012년 착공. 부지 정리 완료 예정일 준수. 기초 콘크리트 타설 예정일 준수. 2013년 1년차. 원자로 건물 기초 공사 계획 대비 102%. 터빈 건물 골조 계획 대비 98%. 지연 없음. 2014년 2년차. 경납 건물 돔 설치 예정일 준수. 주요 기기 반입 계획 대비 100%. 지연 없음. 2015년 3년차. 원자로 용기 설치 예정일 준수. 증기 발생기 설치 계획대로. 지연 없음.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2016년 4년차 지연 없음. 2017년 5년차 지연 없음. 2018년 6년차 지연 없음. 2019년 7년차 지연 없음. 모두 일정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사막에서 말입니다. 50도 기온에서 말이죠. 모래폭풍이 부는 곳에서 말입니다. 완공 기록을 펼쳤습니다. 1호기 2020년 4월 상업운전. 예정 대비 지연 없음. 2호기 2021년 3월 상업운전. 예정 대비 지연 없음. 3호기 2022년 10월 상업운전. 예정 대비 지연 없음. 4호기 2024년 3월 상업운전. 예정 대비 지연 없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기 연속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지연이 없었습니다. 예산 최종 집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총 집행액 205억 달러. 초과율 2.5%.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프랑스를 떠올렸습니다. 올킬로 오토 원전 17년. 예산 초과 300%.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30년간 신규 원전 제로.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사막에서 8년. 4기 완공. 예산 초과 2.5%.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번의 성공은 시스템이야.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기적도 아니었죠. 준비였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노하우였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17년을 허비했습니다. 한국은 사막에서 8년 만에 끝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프라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에서 이 자료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기록은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록보다 감정을 먼저 믿습니다. 상식을 먼저 믿죠. 그 상식을 깨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이틀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죠. 외교부 국장이었습니다. 정무라인도 있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리슨, 한국 자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유럽은 유럽이 해결해야 합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죠.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유럽 내 관계가 흔들립니다. 정무 라인도 가세했습니다. 다음 선거도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하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뤼셀에서 걸려온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해리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지만 친절한 톤이었습니다. 당신 커리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25년을 쌓아온 신뢰 말입니다. 한 번의 결정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언입니다. 충고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습니다. 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베를린에서 왔죠.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의 연대를 생각하라. 커리어를 생각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라.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상세 기록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숫자를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빛만 교환하고 있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최선이었죠. 하지만 동조자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 판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어.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지.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를 봤습니다. 체코 전력 수급 보고서였죠. 빨간 경고 표시가 보였습니다. 2027년 전력 부족. 2030년 위기 본격화. 국민의 삶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려 있었죠. 외교는 오늘을 말한다. 생각했습니다. 전기는 30년을 요구한다. 눈을 감았습니다. 25년간의 경력이 스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본 아이들, 중동에서 만난 사람들, 동유럽에서 악수한 노동자들, 모두 전기를 기다렸습니다. 안정된 전기를 말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정치는 오늘을 산다. 전기는 30년을 요구한다. 이 결정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늘 국민이 치른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후보국의 데이터를 비교하겠습니다. 정치를 배제하고 숫자만 놓고 보겠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십시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프라하 하늘이 흐렸습니다. 폭풍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최종 비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치를 배제했습니다. 외교를 배제했죠. 오직 데이터만 넣었습니다. 비교 항목은 4가지였습니다. 평균 공사기간, 예산 초과율, 일정 준수율, 중단 파산 이력.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침묵이 흘렀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치가 없습니다. 외교도 없습니다. 오직 숫자만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후보국 비교표였습니다. 프랑스. 최근 10년 평균 공사기간 1520년. 예산 초과율 20만 300%. 중단 이력 2건. 미국. 최근 30년 신규 건설 연기. 원전 기업 파산 3건. 진행 중 프로젝트 없음. 한국. 최근 10년 평균 공사기간 68년. 예산 초과율 5% 미만. 중단 이력 없음. 해외 실적 사막 사기 완공. 숫자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 실무자가 펜을 놓았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고개를 숙였죠. 장관은 스크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예산 비교였습니다.
프랑스 올킬로 오토 30억 유로 110억 유로. 프랑스 플라망빌 33억 유로 132억 유로. 한국 바라카 200억 달러 205억 달러. 격차가 명확했습니다. 300%대 2.5%. 일정 비교를 띄웠습니다. 프랑스 올킬로 오토 4년 예정 17년 소요. 프랑스 플라망빌 5년 예정 12년 소요. 한국 바라카 8년 예정 8년 완공.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대로라면 한국 외에 대안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재무부 실무자가 말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국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사람이지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를 고른 게 아닙니다. 준비된 나라를 고른 것입니다.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전력 컨소시엄으로 합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이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의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강대국의 자존심이 숫자 앞에 굴복했죠. 그날 오후 공식 발표가 나갔습니다. 체코 정부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한국전력 컨소시엄 선택. 뉴스가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전역이 술렁였죠. 프랑스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깊은 유감 표명. 독일도 반응했습니다. 유럽 내 협력 원칙 위배. 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7년 대 8년. 300% 대 5%.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프라하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발표 다음 날이었습니다. 외교 채널이 뜨거워졌습니다. 프랑스 외교부가 공식 항의를 보냈습니다. 유럽의 연대 원칙을 위배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독일도 성명을 냈습니다. 영내 협력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다. 불쾌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압박이 거세집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명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식 계약 체결이었습니다. 27조 원 규모였죠. 서명 당사자는 저였습니다. 책임자였으니까요. 서명 전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27조 원. 다시 이 숫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30년이 결정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커리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국제 발신이었죠. 받았습니다. 해리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브뤼셀 외교 라인이었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일 서명하지 마십시오. 당신 커리어를 생각하십시오. 25년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프라하의 밤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최선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립됐습니다. 유럽 전체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어.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일 아프다고 하면 돼. 서명을 미루면 되지.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체코 국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정된 전력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명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한국전력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체코 정부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가 앞에 놓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7조 원이 다시 보였습니다. 30년이 보였죠. 국가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펜촉을 서명란에 댔습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그저 숫자가 가리킨 방향을 따랐을 뿐이다. 펜이 움직였습니다. 데이비드 해리슨.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체코의 30년이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에너지부였습니다. 체코 사례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루마니아도 연락했습니다. 한국 기록을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불가리아도 문의했습니다. 중동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동유럽 전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럽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체코의 선택, 유럽 원전 지형 바꾸다. 한국, 새로운 원전 강국으로 부상. 숫자가 증명한 역량. 프랑스 르몽드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유럽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다. 독일 슈피겔도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실행력의 차이였다.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프라하 하늘이 맑았습니다. 책상 위 계약서를 봤습니다.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체면은 오늘을 지킨다. 생각했습니다. 전력은 다음 세대를 지킨다. 정치와 외교는 늘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조용히 흐릅니다. 그 흐름이 멈추면 국가는 무너지죠. 17년과 7년. 300%와 5%. 이 숫자들 앞에서 더 이상의 논쟁은 사치였습니다. 세계는 강한 나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끝까지 해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